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하면 조정이 크게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미국 증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 뭐 어떤 종목들은 막 하루에 막 10% 이상씩 막 등락하고. 아, 맞아. 소름 끼칠 정도야.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멘탈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진짜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참고해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투자를 했다면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의 명언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투자 마인드와 자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젤란 펀드로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전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지.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결국 기업에 대한 공부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걸 강조한 거지. 음, 예전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카드 게임을 할 때 내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베팅을 하는 꼴이었던 거지. 그치. 주식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단순 재테크 혹은 돈노름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지. 그치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기업 공부를 하냐는 거야. 기업 공부가 중요한 건 알지만 공부, 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괜스레 하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 형은 어떤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있어? 나는 주로 시대의 큰 흐름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외에 관련된 주식들을 찾아보는 편이야. 그리고 기업 분석을 시작하는데 먼저 홈페이지 방문해서 최근 재무제표나 투자금, 그다음에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너무 시총이 작은 회사는 피하고 있고 음, 간혹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재무 상태를 뒤엎을 수 있는 아니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물론 기업 관련 뉴스나 CEO가 어떤 사람인지도 찾아보고. 너는 어떻게 해?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면 기업 공부를 할 때 배경 지식을 따로 안 쌓아도 되고 기업 분석도 쉬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군에서도 선두 기업들이 그 타겟인데 예를 들면 커피는 스타벅스, 스마트폰은 애플, 명품 쪽은 LVMH, 루이비통 그룹이지. 이제 음료 쪽은 코카콜라, 차량, 전기차를 한 섹터로 보면은 테슬라,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은 전문가들의 분석 글이나 영상도 많고,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무엇을 팔고 서비스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맞아. 애초에 주식이라는 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니까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하면 조정이 크게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피터 린치가 또 이런 말을 했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는 집을 선택할 때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종목의 선정은 몇 분 만에 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진리로 여겼던 부동산은 필승, 주식은 필패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기업 공부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강조되지 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지금은 책도 많고 각종 영상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업 분석의 중요성과 분석 방법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주식이나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적거나 제한되어 있어서 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정보의 홍수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 바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인데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말 옳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도 중요해.
지난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 자동차 업체들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몇 배씩 상승하면서 숨어있는 미래 대박 기업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가짜 뉴스로 부실 기업이나 양심 불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보는 조심해야 될 거야. 대박을 노리려다가 쪽박을 차게 되는 거지. 정보를 습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짜 분석을 하면서 기업을 분별하는 내공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탁월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지,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 워렌 버핏도 자신이 잘 아는 산업군에만 투자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잖아. 뭐 그건 앞서 언급한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맞아, 맞아. 그리고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합리적인 가격. 예전에 워렌 버핏의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상을 봤는데, 좋은 기업을 샀다가도 바로 사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더라고. 보통 상승장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돼서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할 것 같아. 맞아.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은 마치 버스를 놓쳐버린 사람 마냥 초조하게 되니까. 나는 사실 최근 하락장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 내가 불안해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좀 더 기업 공부를 철저히 해서 내가 가진 패가 어떤 카드인지 더 확실히 파악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어. 나는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을 좀 회복하려고 단타를 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었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첫 손실이 일어난 기업의 주가가 처음 하락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상승해 있더라. 결국 제대로 가치를 분석했던 기업이니까 내가 믿고 기다렸다면 지금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어, 진짜.